네, 북한 당국이 사실상 전 국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자행되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시민단체가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제 자행되고 있는 강제 노동 실태를 폭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인권 단체 중 하나인 열린 북한이 지난 5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그 발표를 가지고 최근 북한에서 정말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 착취, 노예 노동에 대해서 실태를 고발했죠. 이 발표에 따르면 일단 북한이 노예 노동은 정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노예 노동의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첫째는 이제 청년들이고요, 둘째는 군인들이고요, 세 번째 일반인들입니다. 청년 돌격대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군대에 나가지 않는, 그리고 이제 군대 금방 돌아와서 한 40세 미만의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40만 명 정도의 청년 돌격대가 지금 노예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군인들의 그 노예 노동은 거의 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총을 쥐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뭐 탄광 건설, 교란 건설, 그다음에 토지 건설, 농촌 지원 해가지고 과연 농민 군대로 지금 전락하고 건설 노동자 군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120만 북한 군인 중에서 적어도 50%의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강제 노동, 노예 노동에 동원되고 있고, 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이 노예 노동이 상당히 무심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13세 이상 되는 한 500만 정도의 학생들, 대학생들이 1년에 적어도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봄에 모내기를 위해서 60일, 그리고 가을 거지를 위해서 40일 동안 무료 동원돼서 농촌 일을 도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발하면서 북한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노동은 스스로의 어떤 자원과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먹여주니까 너 응당 이런 노동의 대가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런 강제에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제 노예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무턱대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노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대판 노예자, 현대판 돈을 본인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주지 않고 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지 않는, 그러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이런 통치배들의 어떤 그 노동을 말하는 거죠. 강요한 노동을 말하는 거죠. 북한에서 이제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 북한에 대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예 노동이라는 거 있을 때 북한에서 그동안 일상화돼 있던 부분 아니었나? 그럼 이번에 폭로라고 했으면 과거와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과거에는 말이죠. 예. 적어도 1995년도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타먹고 또 국가에서 주는 연료와 또 생필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무료 교육제도 또 무료 보건제도. 그때는 정말 북한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먹었으니 값을 내라, 괜찮은 거죠. 그러나 지금 말이죠,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서 쌀을 받습니까, 전기를 받습니까, 물을 받습니까, 다 자체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전기도 이전 개인이 자체로 이 태양 전지판이 나왔으니까 집집마다 태양 전지판 놓고 제전기는 제가 만들어 쓰고요. 수도도 안 나오니까 급수탑을 만들어가지고 강물을 퍼서 자체로 수돗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나와서 뭘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이치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국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돌격대 하면 그들을 뭔가 먹이고 입혀가는 게 신경 써야 되겠지만 지금 뭔가 니들이 알아서 다 먹을 거 해결할 것이다 해가지고 가차없는 동원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역과 그 처지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 자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돌격대에는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죠. 여성이 아마 북한이 이제 한 40만 명이 되는 청년 돌격대의 적어도 4분의 1. 여성이다. 왜 여성일 수밖에 없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이제 이 사회의 가장 불안 요소가 10대, 20대 청년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군대 120만 군대에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사회에는 좀 신체가 좀 안 좋다든지 네. 약한 아니면 또 뭐 상대적으로 3대 애독자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노동판에 직접 간다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결국 돌격대에 데려가는데 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여성들을 갖다가 그 노동력을 채우는 거죠. 네.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군대도 이렇게 동원된다라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뭐 군대에서는 철책을 지키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군인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그렇죠. 업무를 못 하고 이제 동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북한의 어떤 군의 네. 그 구호 중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조국 보위도 네.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인민군대가 다 맞는다. 예. 건설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예, 이게 예. 이대 가업인데 뭐 김정은은 그걸 상당히 취하면서 바로 이런 군대가 있기 때문에 뭐 나라의 건설도 잘 되고 할 수 있다마는 사실은 뭐 지금 뭐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대규모의 소위 그 생색내기죠. 네. 이 여명거리라고 하는 그 건설 현장에 수만 명의 뭐 수개 사단의 인민군대가 있고요. 네.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은 뭐 어떤 피해 복구가 어떤 가치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군대입니다. 그런 거 정도는 예, 뭐 토지 건설한다. 예. 농촌 지원한다. 예. 다 군대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발전소, 교통, 뭐 그다음에 교랑 군대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민 지원 차원의 어떤 지원이 아니라 아예 예.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 부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 전담 부대도 있습니다. 네네. 이 군사 건설국이라고 예. 군복을 입었는데 총 한 번도 못 만져보고 예. 10년 동안 건설만 하다 오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군사 건설국. 군복만 입었지 그냥 노무자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뭐 나갈 때부터 자기가 알고 나갔으니까 괜찮은데 예. 총 쏘고 군인답게 어떤 뭐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가서 총을 몇 번 쏘더니 들어올 때까지 계속 건설만 시켰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 현대판 노예죠. 그들한테 주는 어떤 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예. 상대적 뭔가 급부가 보상이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요. 괜찮죠.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럼 혹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갈 수 있다면 정말 극렬하게 어떤 꼼수를 부리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준다든지. 네. 예.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그 몸이 그 성성치 않으면서 나가겠느냐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청년 돌격단 나가서 미친 듯이 일을 잘하면 조선노동당원으로 입당시켜주겠다. 네. 그럼 발전이 전제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의 경우에는 새끼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요. 가면 새끼는 잡곡밥이라도 먹는다. 그럼 네 번째는 이 가정에서 청년 돌격대라도 나갔다고 하면 예. 뭐 어떤 사회적인 뭐 당의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오차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그렇게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그들한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노예 노동을 시키고 하는 거죠. 지금 짚어본 게 청년이었고요, 네. 군인이었고요.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게 일반인도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반 직장인이 어떤 뭐 이건 정말 강제 동원인데요. 너무 종류가 잡다해가지고 예. 어떻게 뭐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일단 아침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도시 미화원들이 하지만은 주변가의 도로라든지 뭐 큰 길 그리고 뭐 김송 동상 주변 여기는 다 분담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대주 동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그 세대주가 아프면 와이프가 없으면 애들이 나가가지고 닦고 쓸고 문지르고 뭐 아침 뭐 어떤 비가 왔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다시 뭐 복구하는 공사도 나가고 이뿐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 세대당 1년에 평양이든 지방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 퇴비 생산. 퇴비를 1톤 생산하라. 이게 정말 죽이는 겁니다. 네. 퇴비. 그래서 인분을 쟁취하기 위한 막 쟁탈전까지 벌어지죠. 예. 그걸 못 낸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식구가 도대체 뭐 둘인데 한 통 못 낸다. 그러면 돈으로 내야죠. 돈을 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 농촌 지원 이야기했죠.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이 수해복구에 동원되는 지금 거의 한 20일째 뭐 지금 나선이라든지 해령 주민들이 동원되는데 그들은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예, 내 집이 물론 아니더라도 이 총동원 시켜놓으면 다 거기 가서 이제 품을 팔아야 되고 품 팔기 어려우면 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 왜 그렇게 됐냐 그걸 투쟁을 해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거죠.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제 그전에는 뭐 생필품이라도 지원해 주고 쌀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서 물도 직접 길어다 쓰고 뭐 만들어서 쓰고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쨌든 무언가를 창출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아, 그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쓸 수밖에 없죠. 예. 예를 들어 120만 뭐 그런 예비 병력까지 140만이 군인들을 먹여야 됩니다. 먹이고 이쁘고 또 국방비 쓰겠죠.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얻어들인 돈을 가지고 뭐 미사일을 만든다, 예. 뭐 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간접적으로 안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 핵 미사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비대칭 그런 살인 무기들을 만드는데 달러만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죠. 네. 실례 들어서 뭐 우라늄 강산에서 광석을 캐기 위해서 예. 청년 돌격대를 투입했어요. 그들은 뭐 무노임으로 노동을 해요. 그럼 그 캐는 강석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미사일 플루토늄이나 또 우라늄 원료를 가는 것이고 갱도 건설 네. 엄청나게 발사하죠. 시험을 하죠. 갱도 건설 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가지고 예, 무임금을 해서 한 노동의 결과니까 예. 결국 그런 데 가고 있고 참 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그들이 모으는 돈이 사실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그렇게 긁어 모은 이 노동의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예. 돈을 또 수탈하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저 인민군대 원업이 이건 정말 저는 듣고 너무나도 막 격분했는데 네. 북한 농민이 한 400 내지 500만 정도 되는데 예. 네. 그 농민들이 매 1인당 1년에 인민군대를 먹인다면서 고기를 20kg를 바쳐야 된대요. 1인당이요? 1인당. 그러니까 네가 돼지를 길러서 바치든지 아니면 고기를 사서 바치든지 그 돈도 없고 돼지도 없다. 그러면 먼저 구워가지고 이제 그 연말에 그 분배가 나오면 그때 갚아주기로 하고 이 돼지를 바쳐야 된다니 할당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할당이 줘야죠. 예. 그러니 이게 나라도 아니죠. 이건 깡패 국가입니다. 깡패. 조폭 국가죠. 북한 주민들 불만도 보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뭔가 해줄 때 애들도 무료로 공부시키고 병원에 가면 뭐 잘하진 못하든 무상치료 뭐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갈 때는 배고파고 가니까 뭐 당연히 그래 은혜를 입었으니 해야 되겠지. 은혜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수탈당해야 되냐? 예. 네. 왜 내가 공짜로 일해줘야 되나?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움직이면 돈이 하루에 얼마씩 벌어진다는 거 안단 말이죠, 이제는. 근데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네네. 계속 이럴 거냐?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분분히 그냥 거리에 곳곳에서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뭐 굉장히 이제 우분들이 올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마 저는 북한이 큰 아마 그 타격이 입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이 같은 불만의 표출일까요? 지금 뭐 엘리트층의 탈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거든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간부가 지금 탈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출신 성분이 뭐 남다르다면서요? 네, 보건성 간부입니다. 보건성 간부인데 국장급 정도고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중국의 가족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 뭔가 이제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임무 수행이 뭐냐면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국장인데 의료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물건 사는 무역 일꾼에 가까운 보건성 간부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쌓아들여간 물건 설비들 가운데서는 김정은이나 또 그 로열 패밀리가 고위 간부들이 치료받는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의 진료 어떤 의료 설비도 있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어떤 의료 설비가 들어간가에 대해서 자료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네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런 이제 왜 왔는지 저는 여기 오면 저보고 물어봐요. 네. 첫 물음이 어디 가든지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최근에 들어온 고위급 탈북자들 몇 분 만났죠. 네. 아니 뭐 우리 그 과장님 정도는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분들 이야기가 재밌어요. 야 그게 있으면 그렇게 거기에 있어서 개 돼지보다 사느니 나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건 뭐냐면
하고 저는 2004년도에 왔습니다. 네. 그때도 저는 기회비용을 타산했어요. 네.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보니 북에 남는 예, 것이 나으냐, 아, 그렇지. 넘어오는 것이 나으냐. 예, 위험 가다가 잡혀서 정치범 소유소를 예. 가는 한더라도 간행이 낫겠느냐. 예. 이 기회비용을 타산하는데 예전 그때는 간부들이 기회비용을 타산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입니까? 가차없이 뭐 껐떡하면 죽이고 껐떡하면 뭐 처벌하니까 그렇게 위험한 속에서 매일매일 목이 달려있는 걸 가까스로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할 것인가? 네, 네, 네. 아니면 좀 위험하더라도 정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갈 것인가? 네. 이런 타산들을 북한 고위층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박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탈북 권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발언 역시 예. 북한 내부 주민들의 이러한 동요를 좀 읽고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의 정보도 대통령께서는 보겠죠. 네. 이번 10월 1일 국군 68주년 네. 창립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새로운 그 삶을 제공할 터니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자유토전을 오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통령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것은 호소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뢰한다고 북한 주민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적절한 때에 네.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정말 적절한 때 이제 이야기가 됐고 네.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발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정도 이렇게 그 들어오는 탈북자 수준은 감내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했을 때는 만약에 몰려 들어오는 넘어오게 된다면 이걸 네네.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분들은 좀 자세한 어떤 분석도 한 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 해에 한 1,500명이 탈북민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갑자기 우리 대통령께서 오시오 했더니 한 해에 10만 명이 오고 20만 명이 온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없겠지만요. 너무 갑자기 불어난다. 그럼 우리 정부의 이 수용 능력에 예. 너무 오버가 생겨서 오히려 이게 또 혼란스럽지 않겠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제 이해합니다만은 네.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왔을 때 오직 갈 데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정말 스웨덴 엄청난 탈북자들이 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국가들은 진짜로 탈북민이라고 하면 다 받아서 수용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1,500명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지만은 예. 그러나 진짜 탈북민이라고 하면 이런 국가들은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